번째 순서 시청자가 궁금해로 시작해 보겠고요. 유창희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긴 한데 그동안 저희가 많이 다뤘던 코로나 치료제 백신 아니고 그에 가려있지만 주가 잘 가고 있는 제약바이오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코스닥에서 한때 저 기억이 나요. 바이로메드, 신라젠, 네. HLB 그 호령하던 그 시기가 그쵸. 있었는데 지금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중에서 그래도 HLB의 경우에는 살아 있습니다. 메디포럼 제약과 내중액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오늘장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HLB는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70점 주겠습니다. 네. 한 줄 코멘트는요? 한줄 코멘트는 긍정적인 임상 실험. 임상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 그래서 네. 70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토론방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식품의약국의 신속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줄줄이 호재가 나올 텐데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일만 있겠다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라고 생각하셨고 이미 코로나 백신 소식도 있고 기존 치료제보다 7배 좋다면 완전 신약 성공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는데 현재 10% 넘게 오르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다뤄볼 이슈. 메디포럼 제약을 인수한다고 하는데 이번 인수를 통해서 어떤 시너지를 노릴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약간 뜬금포였죠. 네. 메디포럼 제약을 인수하겠다고 주초에 뉴스가 나왔었고, 맞아요. 솔직히 그때는 주식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메디포럼 제약은 뭐 강하게 상승했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소식들, 뭐 오늘 임상 시험도 좋은 결과가 나왔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메디포럼 제약이 가지고 있는 그 생산 설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HLB가 활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거를 염두에 놓고 인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소식이 약간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또 좋은 임상 시험 결과까지 좀 맞물리면서 저는 뭐 충분히 메디포럼 제약의 생산 라인 활용에 대한 기대감들 또 메디포럼 제약이 내부적인 약간 불협화음이 있으면서 신약 개발에 좀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치매약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HLB로 인수가 되면 네. HLB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공격적인 개발을 통해서 약간 신약 관련해서 파이프라인을 좀 확대시키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전략이 좀 숨어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이뮤노믹의 뇌종양 치료제도 또 오늘 눈에 띄었습니다. HLB 리보세라절 위암, 간암, NDR도 진행되고 있고 임상 3상도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HLB를 살아나게 만들 가장 중요한 뉴스는 무엇이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HLB가 옛날에 뭐 3대 천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불리던 시절이 좀 있었죠. 엄밀히 따지면 지금까지도 잘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그 워낙에 이제 그런 것들이 과거에 많이 반영이 되었었고 그 이후에 이렇다 할 이제 모습이 없다가 다시금 좀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제 미 FDA 승인이 중요하겠죠. 이제 신속 처리 쪽으로 좀 간다라면 빠르면 내년 2월 전후로 해가지고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도 신약을 좀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미국 선진국 시장에서 큰 시장에서 신약 허가라든지 임상 시험, 뭐 후보 물질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좋은 이슈들이 계속 나온다라면 주가는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일단은 그 두 개의 신약 후보 물질들이 FDA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연말 정도에 어떻게 좀 가시화 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HLB 그럼 지금 사도 되는지 오늘 20% 넘게 급등했더라고요. 네. 지금 1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매수해도 괜찮은지 가격 전략 제시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솔직히 좋아하는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차트상으로만 본다라면 또 최근에 나온 이슈들만 본다라면 주가가 아주 급등세를 띄었던 건 아니다. 이슈는 조금 더 살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약간 직전 고점대 언저리 11만 5천 원대까지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윗꼬리가 많이 나온 게 조금은 부담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그동안 쌓여있는 매물을 잡아먹는 윗꼬리라 그러면 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어차피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9만 원 이하로 하락할 만한 위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조금 더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HLB 이제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목표 주가 11만 5천 원 제시했고요. 지금 오래 기다리셨던 뉴스들 하나씩 나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볼게요. 믿을건 제약바이오뿐 이번에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자꾸 코스닥의 시총 네. 순위를 바꾸려고 계속 눈치 보고 있는데 2위 자리 노리고 있거든요. 알테오젠은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저는 80점 주겠습니다. 80점. 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고득점 주셨어요. 네, 뭐 불주사의 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꼭 그렇다고 이해서 불주사를 놓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냥 네. 주사의 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주사의 힘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이유는 하나씩 저희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에 대한 토론방 이야기 들어보면 22층에서 추가 매수하셨다고 하고요. 연말 보고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애로 발표다. 무조건 담으세요. 임박입니다라는 글 있으시고요. 또 조단위 기술 수출 확률 80%로 본다. 사실 알테오젠 가장 기대하는 게 지금 기술 수출이고 네. 연달아 글로벌 제약사하고 라이선스 계약도 했어요. 네. 알테오젠의 이런 힘으로 봤을 때는 정말 2위 자리는 뭐 문제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2위가 지금 시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시젠은 뭐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또 몰매 맞겠습니다만은 네. 하얀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게 100년, 200년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진단 키트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본다면 시젠의 성장성은 약간 어느 정도 제한적인 거 반면에 알테오젠이라는 이런 다른 기업들은 계속 성장성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전 충분히 시가총액 2위는 뭐 오늘 내일 당장 탈환한다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2위 탈환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유방암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주사 재성형으로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좀 침투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혈관 주사를 맞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그 주사 그 치료 요법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수출 효과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을 본다라면 이 회사가 최근에 무상증자 이슈라든지 뭐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조금 쉬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다시금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전 충분히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젠을 건드시니까 지금 채팅방에 안재영님께서 시젠이 진단 키트밖에 없나요?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 유창희 대표님의 말은 다른 모멘텀도 있지만 주가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린 건 진단 키트가 그쵸. 가장 큰 몫을 했으니 네. 여기서부터는 더 반영되기보다는 살짝 하얀 곡선을 그릴 수 그쵸.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예요.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MSCI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최근 시젠 알테오젠, 신풍제약,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 수급덕을 계속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도 보신다라면 네. 엄밀히 따지면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시젠이라든지 이런 기업은 약간 이제 특별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MSCI 편입이 된 부분이거든요. MSCI 편입된다라는 게 우량한 기업도 있겠습니다만은 시가총액이라든지 그 당시에 거래량이 이런 부분이 더 좀 크게 차지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우량한 기업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편입이 되는 부분들도 있다. 최근에 본다라면 뭐 MSCI 편입이 되고 나서 뭐 알테오젠만 올라간 건 아니겠습니다만 맞아요. 수급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전 충분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25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열어놓으실 필요는 있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 가격도 솔직히 싼 가격은 아닙니다만은 맞아요. 한 10%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개연성을 열어놓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 제가 최근 리포트를 봤더니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 없네요. 너무 예전 가격이라서요. 그래서 유창희 대표님의 목표 주가는 25만 원 제시되었고요. 세 번째 종목 볼게요. 이 종목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미약품이에요. 경구용 항암 신약 오락소리도 오늘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우선 한미약품의 점수부터 받아볼게요. 한미약품은 제 몇 점을 줬죠? 좀 낮은 점수를 준 걸로 알고 60점. 있는데 60점이죠. 네. 네, 60점이고 다소 약한 약발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을 다소 약한 약발이라고 정해주셨어요. 60점 받은 이유 우선 토론방 들어가서 투자자분들의 생각 살펴볼게요.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어떻게 될까요? 또 호재 공시와 상속세금 그 안에서 VS 표시해 주셨는데 어떤 호재 공시가 나와야 상속세금을 압도할 수 있을까? 뭐 상속세금 이야기도 있네요. 근데 오늘 한미약품을 올린 거는 이 미국 FDA가 오락솔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내용이에요. 네.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오락솔이 아까 이제 그 유방암 치료제를 이제 경구용 입으로 먹는 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좀 미국 시장에서 좀 좋은 이슈로 좀 반영됐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8월 초죠. 8월 초에 거의 뭐 버리다시피 한 신약 물질이 다시 좀 수출이 되는 기업도 토했던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런 것들이 좋은 최근에 한미약품 보면은 뭐 나쁜 이슈보다는 좋은 이슈들이 조금 더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주가에 계속 연속성을 띄어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조금 더 그러한 것들이 좀 확인된 부분, 그러니까 이전에 좀 반영이 된 것들이 앞으로는 좀 더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상속세 재원, 뭐 그 임성규 회장의 별세로 인해서 이제 상속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매물에 대한 부담감들 이런 것들도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나온 뉴스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좋긴 좋은데 앞에서 임팩트한 뉴스가 나왔을 때 이 회사가 40만 원 이상을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계속 조금 코스피가 조금 하락 전환됐다고 하더라도 상승을 유지하거나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줘야 되는데 네. 약간 흘러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조금은 오늘 나온 뉴스는 한미약품을 엄청나게 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까지는 아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명분 정말 옛날로 시계를 돌려보면 전성기가 있었잖아요. 네. 앞서 우리가 뭐 HLB 이야기했지만 그보다 더 먼저 전성기를 보는 게 한명품인데 그때의 영광을 찾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소요될까요? 그렇죠. 뭐 근데 이 회사가 나쁘다라기보다는 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제품화되어 있는 시점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조금은 시장에서는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더 강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 볼게요. 에이프로젠 KIC입니다. 급성 백혈병 항체라는 점에서 오늘 또 부각을 받고 있는데 에이프로젠 KIC는 올해에도 또 주가 변동성이 많이 컸잖아요. 네. 이 종목은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50점. 50점. 네. 그리고 이유는요? 애매한 사업 구조라고 애매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구조. 또 에이프로젠 KIC 갖고 계신 분들은 살짝 발끈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좋은 점, 나쁜 점 다 이야기 들어볼게요. 종목 토론방에 들어가면은 지금은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 것 같다. 그냥 합병 아니면 뭐 이런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가리 둘 중에 하나 기다려야지.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고 하고요. 에이프로젠 향 CD43 항체 급성 백혈병 치료용 특허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에이프로젠과 에이프로젠 HNG가 합병 진행하고 네.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게 지금 약간 우회상장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에이프로 HNG는 게임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에이프론이 이제 이것을 인수해가지고 우회상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에이프론 KIC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계열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약회사도 있고 그리고 약간 이제 금형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드린 것처럼 게임 관련된 계열사도 있고요. 근데 이 나머지 지금 언급한 기업들은 그렇게 뭐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좋지도 않은 그냥 네. 보통의 기업인데 이제 바이오 쪽에 이제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뜬금포죠. 일본에서 이제 나온 거다 보니 특허라는 이런 부분이 나온 거다 보니까 뭐 국내에서 나왔다든가 좀 미국 시장이라든지 중국에서 나왔다면 조금 더 임팩트 하겠습니다만 일본에서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체크를 해보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원래는 상한가를 갔어도 뭐 아쉽지 않은 뉴스인데 네. 상한가를 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약간의 이제 M&A도 그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서 뭔가 딱
바이오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특별한 어떤 데이터가 좀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더 강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에이프로젠 KIC가 지금 3,135원 오늘 윗골이 달렸고 음봉이에요. 네. 가격 전략을 따로 제시 안 해주셨는데 이 종목에 대한 뭐 매수 매도 의견 필요 없다고 보시는 건지요? 이게 제가 한미약품도 좀 약간 중립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렸는데 에이프론 제약은 이제 워낙에 지금 가격도 이제 이제 뭐랄까 중저가 기업이기도 하고 오늘 나온 이슈 자체가 어떤 뭐 제가 봤을 때는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직전 고점 때 4,000원 이상으로 가기에는 쉽진 않다. 왜냐면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그러면 4,000원의 매물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만약에 다시 뭐 2,000원 초중반 2,500원 정도까지 하락을 한다라면 거기가 한 두세 달 정도 장기 지지 라인이니까 뭐 또 다른 이슈를 좀 기대하면서 매수를 해보겠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3,000원 가격대에서는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간다라는 기대감으로 매수하기에는 저는 조금 아쉽다. 그래서 일단은 흐름을 주말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에이프로젠 KIC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4가지 종목, 그중에서 제일 높은 점수는 알테오젠이었고요. 참고해보세요.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